Me better when I'm with you. 제가 비트코인 관련 뉴스를 찾다가 좀 황당한 뉴스를 찾았는데, 1월 13일 날 나온 뉴스인데요. 180만 원의 코인이 순식간에 1,600원이 됐다. 그래서 이게 무슨 시츄에이션인지 한번 보도록 할까요? 이렇게 코인이 폭락하게 된 사태는요, 바로 어떤 판매자가 180만 원의 험해도를 책정한 것으로 추측된다. 뭐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 험해도보다 더 황당한 건 거래소예요, 거래소. 그러니까 코파스에서 이 신규 상장된 이 코인 가격이 180만 원으로 책정됐다는 것 자체가 어이없는 거예요. 왜냐면 과거에서부터 꾸준히 거래돼 왔던 코인이고요, 저게. 그 다음에 과거에 가지고 있었던 저 코인의 평균 시세가 1,700원에서 1만 원 사이의 값어치가 있는 코인이었거든요. 근데 그걸 180만 원으로 측정해서 올렸으니 이거 말도 안 되는 가격으로 올린 거죠, 처음부터. 여기에서 우리가 코인의 거래를 할 때 엄청난 문제점이 지금 생기고 있습니다. 이 코인의 합리적인 가치를 거래소에서조차 뻥튀기해서 올리고 있다라는 거, 이거 정말 큰 문제입니다. 예? 이 거기서부터 지금 사기치자고 하는 짓인데, 이렇게 해놓고 남의 돈 다 빼먹겠다, 뭐 이런 고의 지금 추세로 흘러가는 거 아닙니까? 완전히 지금 거래소에서도 거의 지금 이 코인을 가지고 사기판을 만들고 있다. 우리 같은 서민들이 저 코인의 가격이 얼마인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저 거래소에서 올리고 저 거래처에서 측정한 가격을 믿고 매수를 하는 거죠. 사람들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코인이 얼마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도 생각하지도 않고, 이게 얼마짜린지도 모른 채 그냥 무작정 투자하는 묻지마 투자가 성행하고 있는 게 문제고, 그보다 더 큰 문제는 저 코인의 가치를 아무도 알 수 없다라는 게 더 큰 문제고, 진짜 더 큰 문제는 바로 이 거래소와 코인을 만들어내는 새끼들끼리 서로 짜가지고 상장시킬 때 사람들 돈 빼먹기 위해서 저런 쓰레기 짓거리 한다는 거죠. 이런 현상을 보고도 이게 투자라고 생각하는 거는 상당히 위험한 제가 이제 발상이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저 시빅과 이니그마에 물린 저 사람들은요, 이제 존버고, 존버 하랩이고, 뭐, 존버, 뭐, 하느님이 와도 이제 끝났어요, 저거는, 이제. 그냥 이제 털어야지 뭐 별 수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도 이 코인에 대한 어떤 피해를 절대 책임져 주거나, 그 다음에 국가적인 어떤 문제라고 인식을 안 해요. 다만, 이러한 투자가 계속 일어났을 때, 나라가 자칫 잘못하면, 이 사회가 붕괴될 수 있겠다라는 어떤 이런 위험성 때문에 규제만 하고 있는 실정이지, 지금 이 도박판은 아무도 책임 안 지는 거예요. 지금 절대 그거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뭐 나라에서 이것을 소송을 해서 나라에서 이거를 배상해 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문제점에, 아니 탈중앙한테 누가 배상을 해줍니까? 예? 아니 돈 벌 때는 내 탓이고 돈 잃으면 네 탓이에요? 이미 그런 마음을 갖고 여기 투자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도박을 하고 있는 거라는 걸 알고 계시라는 이야기예요, 제 말은. 그리고 비트코인만 보더라도 무슨 고등학생이 헛소리 해가지고 이 거짓말에 막 넘어간 이런 선동 때문에 비트코인 총액이 뭐 50조 원가량 막 사라지면서 막 화폐 시장이 막 흔들흔들 거렸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그래서 이 고등학생이 뭐 500만 원 벌려고 이런 사기를 쳤다, 거짓말을 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하는데, 솔직히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 정말 고등학생인 제가 지 혼자서 저렇게 뭐 코인 시장을 흔들었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한편으로는요, 고등학생이 올리는 저런 근거도 없는 이야기에 흔들거리는 저 코인 시장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본인들이 한번 잘 생각해 보시라는 겁니다. 근거도 없고요, 코인이 올라가는데, 코인이 내려가는데 어떤 이유도 없고요, 그 다음에 어떠한 자그마한 소문에도 막 뿌리채 흔들리는 게 저 시장입니다. 저 시장에서 가격을 예측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이야기죠, 제 말은. 그리고 소문에 워낙 휘둘리다 보니까 저렇게 말도 안 되는 고등학생이 떠벌리는 저런 헛소리에조차도 코인의 가격이 움직인다. 그러니까 근본이 없다. 이 주식과는 전혀 달라요. 근본이 없어요, 이 코인 시장은. 그냥 카드라에서 와 휘청휘청 거려. 제가 전에 방송에도 말씀드렸죠. 제가 그
가장 근본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했던 이더리움이라는 이 암호화폐 역시도요, 부테린이 사망했다라는 이런 뭐 말도 안 되는 찌라시가 터지기 시작하면서 20%까지 하루아침에 급락하는 사태도 있었고요. 이 가상화폐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는 이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보면 뭐 메디토콘이라는 뭐 이런 가상화폐를 만들어서 자신이 그 재산의 한 90% 정도를 보유 중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은요, 당연히 이렇게 이야기해요. 긍정적으로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아, 이걸로 돈 벌어야 되니까 자기들은, 예? 장사를 하는데, 자기가 물건을 파는데 안 좋다 할 사람이 있어요, 자기 물건을. 그래서 코인 시장을 긍정적으로 이야기하고 방송을 하는 이런 언론이나 미디어들은요, 이것을 이용해서 자신들의 이익을 취하려고 하는 그런 포지션을 갖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거의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 같은 사람들이 이 그런 소식을 듣고 막 화폐를 구매할 거 아닙니까? 암호화폐를. 그러면 자기들은 그 가격대, 그 사람들이 산 가격으로 자기는 털어. 그렇기 때문에 화폐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다 그 자신들이 투자하고 있는 화폐와 매우 관련 있는 사람들이다, 앞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보셔야 돼요. 주식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애널리스트들도 지금처럼 비트코인에 투자하는 사람들과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사람들에게 투자를 유도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매우 많다. 물론 양심적인 사람도 있겠지만 그보다 양심이 없는 사람이 훨씬 많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리고 국내에 있는 거래소 역시도요, 뭐 제가 이걸 갖고 사기를 쳤네 안 쳤네라고 뭐 말을 할 수는 없지만, 중요한 건 꼭 급등이 왔거나 급락이 오기 전에 꼭 서버 다운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예? 사람들이 돈을 벌어서 털고 싶어도 못 털게 해. 근데 뭐 이게 뭐 고의로 한 거냐 고의로 안 한 거냐, 뭐 아까도 말했지만 이런 걸 말하려는 게 아니고, 준비가 안 됐으면은 열지를 마라 그냥. 사람들한테 다 거래하게 해놓고 지들, 거기에서 뭡니까? 제가 말했죠. 도박장에서 돈 버는 놈들, 어떤 놈들이라고? 거기 그 도박장을 운영하는 놈들이야. 거래소가 다 돈 번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죠? 이거 거래하면서. 물론 코인, 이거 가지고 돈 번 사람도 있겠죠. 하지만 그보다 잃은 사람이 훨씬 많을 거고, 핵심은. 그리고 그 수수료 챙겨 먹은 이놈들이 돈 다 챙겨 먹었다고, 거래소에 있는 놈들이. 근데 중요한 거 꼭 급등과 급락이 왔을 때 서버 다운이 일어난다. 아니, 이런 어처구니 없는 현상이 어디 있습니까? 예? 내가 돈을 꼭대기에서 팔고 싶은데 못 팔고, 폭락하는데 못 팔아. 지금 이거 돈 갖고 지금 사기치는 건지 장난하는 건지 난 솔직히 개인적으로 모르겠다니까요. 이런 현상 보면. 솔직히 짜고 치고 하는 건지 아니면 진짜 서버 다운이 일어나는 건지 어떻게 알아 우리가. 더군다나 코인을 거래하는 책임도 지지 않으면서 저런 짓거리를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내가 봤을 때는 어이없는, 저거는 시트콤의 현상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분명히 아셔야 될 게, 코인을 거래하는 거래소와 그 다음에 코인을 채굴하는 채굴 업체들이 분명히 서로 간에 긴밀한 연관성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해야지만 이런 말도 안 되는 가격에 급락이 나올 수 있는 거다. 이 코인 시장을요, 저만 유독 위험하게 보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 비트코인 관련 개발자라는 마이크 헌이라는 사람은요, 이 비트코인을 실패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비트코인의 커뮤니티가 실패했기 때문이다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비트코인 시스템은 한 손에 꼽을 만큼 적은 사람에게 장악당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뭘 의미하는지 아시겠죠? 대부분의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이 소수의 적은 사람들한테 지금 이 비트코인의 이런 흐름을 핸들링 당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량을 뿔뿔이 갖고 있어요. 우리가 주식으로 이야기할게요. 물량을 뿔뿔이 갖고 있는데 그 물량을 만약에 모든 사람들이 한 번에 뜻을 모아서 올렸다 내렸다 하면, 예? 뭐 기관이든 외국인이든 그 가격을 마음대로 조율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투자하고 싶을 때 우리 마음대로 투자합니다. 그러니까는 이 투자가 한쪽으로 모이지 않고 자꾸 분산되죠. 그러나 저 비트코인을 흔들 수 있을 정도의 물량을 갖고 있어요, 어떤 사람이. 그러니까 저 물량을 대부분 다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충분히 가격에 영향을 줄 수 있을 정도의 그 물량을 가지고 있고요. 그것을 사람들의 심리에 따라서 한 번에 넣었다 뺐다 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람들은 거기에 따라서 이제 불나방처럼 모였다가 털리고, 불나방처럼 모였다가 털리고,
이미 적은 사람들한테 저런 비트코인의 가격에 핸들링이 당하고 있다라는 거를 저 마이컨이라는 사람이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이 사람이 계속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또 뭐냐면요. 비트코인은 투자 수단으로 만들어지지 않았다. 예, 그 말이 맞습니다. 왜냐면 비트코인은 디웹이라는 이런 사이트에서 암암리에 거래되던 전자 화폐였습니다.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우리가 최근에 알게 된 것보다 훨씬 그 이전부터 만들어졌었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또 하나 핵심적인 것, 손실을 감내할 수 없을 정도로 투자해서는 안 된다. 왜? 이거는 실험적인 화폐였기 때문이다. 이 비트코인 관련 개발자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비트코인이 또 하나 위험한 건요. 지금 한국 젊은이들이 비트코인 가격을 선도하고 있다라고 지금 미국 언론이나 방송에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일본과 한국이 현재는 가장 큰 거래소로 부상했다. 그전에는 그냥 소규모 시장에 불과했던 것이, 그리고 전체 거래의 60%가 일본에서, 그 다음에 나머지가 한국에서 발생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조금 우아한 이야기 하나 나오죠. 일본이 60% 정도를 거래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한국이 20% 정도를 거래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일본이 이 비트코인의 가격을 지금, 이 만들어내고 있다. 가격의 급등을.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왜 한국이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누가 더 꼭대기에서 샀느냐를 봐야죠. 한국 젊은이들이, 그러니까 저 뉴스의 말은 꼭대기에서 사서 가격을 계속 올려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보세요. 툭 하면은 그 일본 뭐 3대 가상화폐 거래소 대표가 와가지고 우리나라에 뭐라고 항상 이야기합니까? 제가 느끼기에, 그래 네가 느끼는 거지 원숭이, 네가 느끼기에는 당분간 가격이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게 올려서 계속 가격을 올려줘야 우리 한국 젊은이들이 열심히 비트코인 가격을 더 올려줄 거니까, 니네들보다. 그리고 비트코인 가격이 올라간 다음 이더리움의 가격도 한꺼번에 오르지 않을까 합니다. 자꾸 가격을 한국에서 부채질 시키고 있어요. 지금 일본에서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이런 일본 원숭이 새끼들이 와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절대 믿으시면 안 된다. 코인의 가격을 우리한테 책임을 던지고 있는 이런 지금 시츄에이션을 보이고 있다. 아니 저런 새끼들이 뭐하러 와서 우리한테 저런 이야기를 하겠어요. 그러면 쥐도 뭐 남는 게 뭐 있다고. 아니 그렇게 5,000달러 6,000달러 올라갈 거면은 그냥 입 다물고 계속 거래해서 벌면 되지. 그리고 거래소는 어디까지나 저 수수료를 먹고 사는 놈들이기 때문에 계속 사람들한테 니네들이 손해가 보든 이익을 보든 그건 내 알 바 아니다. 우리는 거래할 때 니네들 수수료만 떼먹으면 된다. 그러니까 몇 번 이야기합니까? 저런 놈들이 이야기하는 거 듣지 말라고. 저 놈들 다 지들 돈 챙겨 먹으려고 저런 짓 하는 거는 확실한 거고요. 그 다음에 다시 아셔야 될 거. 지금 우리 한국 젊은이들이 비트코인의 가격을 상당히 꼭대기로 올려놨다.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의 가격이 지금 상당히 편중되는 경향으로 움직이고 있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 투자에 유의하시기를 저는 바란다고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또 하나, 비트코인과 블록체인을 자꾸 하나로 묶지 마세요. 뉴스에서도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비트코인, 블록체인의 4차 산업혁명 자리 내주나.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보면 거래소 폐지 법안을 발의키로 한 가운데 블록체인에 더 큰 잠재력이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그러니까 거래소의 폐지와 비트코인의 폐지와 블록체인은 아무런 관련이 없다. 비트코인이 블록체인의 혜택을 받고 있는 것 뿐이지 비트코인이 없다고 블록체인이 형성이 안 되는 건 아니다라는 거, 그거 절대 잊지 말고 코인의 가치를 두지 마시길 바랍니다. 비트코인은요 다단계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1만원에 구입한 사람보다 10만원에 구입한 사람이 많고요. 그 다음에 10만원에 구입한 사람보다 50만원에 구입한 사람이 많고, 그렇게 쭉쭉쭉 내려가요. 그리고 가격이 높으면 높을수록 거래량은 높아지고요. 그 가격에 묶여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결국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 물량,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물량을 받쳐줄 수 없을 때, 그 수급이, 그럴 때 바로 사람 폭락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비트코인이 가격이 얼마가 올라가고 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 많은 물량을 과연 누가 받아줄 것인가. 중국에서 거래소 폐쇄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현재에서 이 한국이 투자하고 있는 물량을 유일하게 받아줄 수 있는 곳이 미국과 그 다음에 일본입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젊은이가 이 가격을 올려줬다. 그러면 그 물량 누가 받아주겠습니까? 일본에서 받아줄 것 같아요? 한국에서 받아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잘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잘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내 물량, 내 가격에 있는 물량을 과연 누가 받아줄 것인가를 보셔야 돼요. 그보다 더 높은 가격, 지금 우리가 산 가격보다 더 높은 가격을 누가 사줄 수 있느냐, 누가 살려고 하느냐, 이렇게 봐야 된다고요. 그래서 지금 이 가격이 상당히 제 개인적으로 생각 봤을 때는 상당히 턱걸이에 와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왜? 아무도 안 살라 해, 이제 이 이상 가격을. 그러니까 앞으로 투자를 하실 때 미국이라든지 일본의 이런 이 지금 투자의 거래라든지 아니면 이 지금 투자에 대한 어떤 광풍을 같이 보셔야 돼요. 글로벌적으로. 그렇지 않으면 한 방에 폭삭 주저앉을 수 있습니다. 앞으로 그러니까 좀 넓게 보시고 투자를 하시고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코인 거래를 할 때 반드시 잊지 말고 머릿속에 지녀야 될 원칙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가상화폐는 법정화폐가 아닙니다. 정부 보증이 없어요. 그리고 가상화폐 취급업자에게 맡긴 가상통화 계정 잔액은요 절대 보호받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 돈이 없어져 버리거나 손실돼 버리면 아무도 책임져 주지 않는다라는 거 분명히 아시고요. 두 번째로 주식처럼 가치가 크게 등락을 해도요 거래를 일시정지하는 제도 등이 없습니다. 이건 그러니까 상한가와 하한가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투자자가 막대한 손실을 입을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우리가 거래소 폭증으로 인해서 서버 다운이 일어나는 예기치 못한 사태까지 일어날 수 있으니까 절대 주식과 같은 투자의 가치로 보시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높은 수익률을 보장하는 코인일수록 다단계 사기일 수 있다. 우리가 그 쉽게 말하자면 복리 이자를 주면 줄수록 이 위험한 투자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이 동영 사태만 보더라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이 동영그룹 전 회장이 이 사기성 CP하고 회사채를 막 무분별적으로 막 발행해가지고 투자자들한테 그 책임을 다 떠넘긴 이런 동영 사기. 결국 여기에 가담한 이 사기를 당한 사람들 역시도 욕심 때문에 높은 금리에 눈이 멀어서 투자했다가 망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욕심에 너무 눈이 멀어서 일확천금을 노리는 위험은 범하지 말자. 뭐 이런 이야기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거래소가 해킹당할 위험은 언제든지 산재한다, 존재한다라는 이야기죠. 거래소는 항상 해킹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운전을 잘한다 하더라도 옆에서 어떤 미친놈이 갑자기 쳐박을 수도 있는 거, 즉 이런 사태가 일어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거래소를 전반적으로 신용해서는 절대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 가상통화, 즉 암호화폐 취급업자나 아니면 가상화폐 거래에 필요한 암호키가 늘 도난당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키를 관리하시고 관리 원칙을 나름대로 세우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상당히 이 돈이 다른 사람에게 사기당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 키로 인해서, 관리 소홀로 인해서 해킹당할 수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늘 관리를 철저히 하시라,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 정도의 최소한의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비로소 이제 투자를 할 수 있는 마인드를 가지게 되었다 라고 저는 볼 수 있고요. 만약에 이러한 기준조차도 없이 지금 내가 투자를 하고 있다 라면 제가 생각하기에 그건 투자가 아니고 이미 투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뭐 저는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거죠. 참고로 이 비트코인의 관련 개발자인 마이크 헌 역시도 비트코인은 실패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이더리움 창시자인 부테린 역시도 이용자들이 정신 차리지 못한다, 가상화폐의 이런 광적인 투기가 계속되면 나는 떠나버리겠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저들이 바라보고 있는 코인 시장의 냉정한 판단을 절대 무시하시면 안 되시고요. 지금 내가 이 투자를 하는데 욕심에 의해서 투자를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내가 이 코인 시장에 관심을 두고 앞으로의 블록체인 시스템에 관심을 두기 때문에 투자를 하고 있는 것인지는 여러분들의 판단의 몫으로 제가 돌리도록 하고요. 코인은 절대 신뢰해서는 안 된다 라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